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준비를 충분히 했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그 믿음은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오늘의 주인공 64세 김성호 씨 역시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대기업을 다녔고 퇴직금도 2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주택은 서울 외곽에 30년 된 아파트 한 채, 국민연금으로 월 140만 원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걱정 없는 노후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5년이 지난 지금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김 씨 부부의 첫 실수는 은퇴 후 지출 구조를 과거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은퇴 후엔 지출이 줄어든다고들 생각합니다. 출퇴근비도 없고 점심값도 안 나가고 옷도 덜 사게 되니까요.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다른 비용이 생깁니다. 건강검진, 병원 진료, 부모님 제사, 손주 돌잔치, 친구 모임, 여행 등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김 씨의 표현대로 회사 다닐 땐 월급이 내 사회의 중심이었는데 은퇴 후엔 돈이 내 인간관계의 중심이 됐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한 달에 쓰는 돈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의미 있는 소비라는 이름으로 더 나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산의 흐름을 관리하지 못한 점입니다. 김 씨는 퇴직 직후 은행에서 추천받은 상품에 목돈을 넣었습니다. 정기예금 일부, 변액연금 일부, 그리고 펀드와 ELS까지. 당시 은행 직원은 안정성과 수익을 동시에 잡는 포트폴리오라 했지만 김 씨는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시장 상황이 악화되자 원금이 줄었고 중도해지 수수료까지 물며 손실을 확정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판단이 만든 전형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의 착각입니다. 김 씨 부부는 국민연금 140만 원, 아내의 개인연금 50만 원, 그리고 퇴직금 일부로 만든 월 배당 상품에서 약 70만 원 정도를 받으며 총 260만 원의 생활비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은 매달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40만 원의 차이가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예금에서 조금씩 뺐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조금씩이 1년이면 500만 원, 5년이면 2,500만 원이 됩니다. 결국 퇴직금의 절반이 5년 만에 사라졌고 남은 돈은 다시 안전하게 묶여 있어 유동성이 막혔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흐름이었어요. 나는 돈을 모아두었지 흐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간과된 부분은 은퇴 후 관계의 비용이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처음엔 친구들과 자주 여행을 다녔고 동창 모임에도 꾸준히 나갔습니다. 하지만 모임에는 언제나 식사비, 교통비, 숙박비가 따라붙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한마디가 그를 찔렀습니다. 넌 아직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다. 그 말 이후 김 씨는 더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여유 있다는 인상을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쌓인 지출이 결국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 되었고 통장은 조금씩 텅 비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심리적 공허함도 커졌습니다. 퇴직 전에는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막상 시간이 많아지자 허무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등산, 낚시, 심지어 골프 동호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취미엔 비용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적다는 걸. 그는 어느 날 아내에게 돈이 줄어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여유보다 정신적 안정이 훨씬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은퇴 후엔 숫자보다 구조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산이 많아도 관리 구조가 잘못되면 금세 무너집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문제입니다. 김 씨의 경우처럼 수입과 지출이 매달 일관되지 않으면 자산은 쉽게 소모됩니다. 결국 은퇴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생활비의 과소 추정과 심리적 공백이 맞물릴 때 나타납니다. 경제적 불안이 심리적 불안으로 번지고 심리적 불안은 다시 소비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김 씨 부부는 결국 3년 전부터 생활 구조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에 전세로 옮겼고 월세 수입이 있는 소형 오피스텔을 구입했습니다. 여행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와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동창 모임도 월 1회로 줄였습니다. 무엇보다 생활비 가계부를 매달 작성하며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절약이 답답했지만 몇 달 후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진짜 자유는 돈이 아니라 선택에서 온다. 나는 돈을 쓰며 사는 게 아니라 선택하며 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지속성이라고. 즉, 한 달에 얼마를 버는가 보다 얼마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계획입니다. 돈의 흐름은 통장에 찍히지만 불안의 흐름은 마음에 찍힙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어떤 재정 계획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은퇴 준비는 재정의 끝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짜는 시작이라는 것. 김 씨의 통장이 텅 빈 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부의 진짜 부는 얼마 남았나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나에서 만들어집니다. 돈은 흘러야 살고 사람도 흘러야 늙지 않습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언젠가 반드시 닥치는 인생의 전환점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을 위해 열심히 모으고 아끼며 준비한다. 하지만 그 준비가 충분하다고 믿는 순간부터 위험이 시작된다. 이번 이야기는 64세의 김성호 씨 부부가 겪은 현실이다. 평생 성실히 일했고 남들보다 훨씬 철저히 은퇴를 대비했다고 자부했지만 은퇴 6년 만에 통장은 텅 비었다. 그는 말한다.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돈의 쓰임을 몰랐던 게 문제였어요. 이 한 문장이 은퇴 이후의 진짜 문제를 정확히 보여준다. 김 씨는 33년간 대기업을 다녔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 국민연금 월 150만 원, 아내의 개인연금 50만 원, 그리고 수십 년 모은 예금이 8천만 원 있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도 본인 명의였다. 겉보기엔 완벽했다. 그 스스로도 나는 남들보다 훨씬 준비된 은퇴자라 믿었다. 하지만 은퇴 후 5년이 지난 지금 남은 건 국민연금과 소액의 금융자산뿐이었다. 첫 번째 원인은 지출의 착각이었다. 그는 은퇴하면 생활비가 줄 거라 생각했다. 출퇴근비, 점심값, 회식비가 사라지니 당연히 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엔 다른 지출이 생겼다. 건강검진, 병원 진료, 손주 돌잔치, 친구 모임, 여행, 집안 경조사, 심지어 자녀 결혼 축의금까지 줄줄이 이어졌다. 과거엔 회사 일정 때문에 빠질 수 있었던 모임도 이제는 참석하지 않으면 어색해졌다. 그는 말했다. 회사를 그만두면 돈이 덜 들 줄 알았는데 사람으로 살려면 돈이 더 들더군요. 은퇴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고정비가 아니라 관계비였다. 두 번째는 투자와 수익의 불균형이었다. 그는 퇴직 직후 은행에서 추천받은 금융상품에 목돈을 넣었다. 일부는 예금, 일부는 변액연금, 일부는 펀드였다. 이건 장기적으로 수익이 납니다. 라는 직원의 말만 믿고 투자했지만 시장은 그 기대를 배신했다. 몇 년 후 원금이 줄고 중도해지 수수료까지 물며 손실이 확정됐다. 그는 나중에야 깨달았다. 내가 한 건 투자가 아니라 위탁이었어요. 돈을 맡겼지 관리하지는 않았어요. 은퇴 후 가장 흔한 함정이 바로 이것이다. 안정적인 상품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를 모른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의 단절이었다. 그는 월 국민연금 150만 원, 아내의 연금 50만 원, 배당 상품에서 60만 원을 받아 총 26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 그런데 생활비는 매달 300만 원이 넘었다. 매달 40만 원씩 예금을 깨서 메웠고 그게 1년이면 480만 원, 5년이면 2천만 원이 넘었다. 어느 순간 통장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는 말했다. 돈은 있었는데 방향이 없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돈도 흐르지 않으면 썩더군요. 은퇴 후 통장이 비는 건 소비가 많아서가 아니라 흐름이 막혀서다. 김 씨는 퇴직 후 처음 2년간 여행을 자주 다녔다. 평생 못 간 해외도 몇 군데 다녀왔다.
친구들이 은퇴하고도 여유 있네라며 부러워했지만 사실 그 말이 불안의 씨앗이 됐다. 나도 괜찮아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허세를 만들었고 허세는 지출로 이어졌다. 그는 그 시절을 이렇게 표현했다. 내가 돈을 쓴 게 아니라 자존심을 유지하려고 돈을 흘린 거죠. 심리적 공허함이 소비로 이어지는 건 은퇴자들에게 공통된 패턴이다. 일과 명함이 사라지면 자신을 증명할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진다. 어떤 사람은 그걸 소비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채운다. 하지만 그 둘 모두 돈이 든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통장을 보고 말했다. 내가 행복을 산 줄 알았는데 외로움을 샀더군요. 네 번째 문제는 심리적 구조의 부재였다. 은퇴 전엔 계획과 목표로 움직이던 사람이 은퇴 후엔 하루의 이유를 잊는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해야 할 일도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루의 리듬이 무너진다.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고정되어 있으니 불안이 커진다. 불안은 소비로 풀리고 소비는 죄책감으로 이어진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며 마음도 통장도 동시에 텅 비게 된다. 김 씨 부부는 결국 큰 결정을 내렸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경기 외곽으로 이사했다. 그 돈으로 소형 오피스텔을 4월세를 만들었고 여행 대신 복지관 프로그램을 다니기 시작했다. 월 20만 원이면 요가도 배우고 친구도 생겼다. 그는 말했다. 이젠 돈이 아니라 시간이 자산입니다. 경제 구조를 바꾸자 마음도 달라졌다. 소비를 줄인 게 아니라 필요를 바꾼 것이다. 그는 예전엔 돈으로 여유를 만들려 했지만 지금은 여유로 돈을 아낀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 후 재정 관리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라고. 즉 얼마를 모았느냐 보다 그 돈이 얼마나 오래 흐르느냐가 중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심리적 자립이다. 돈이 줄어드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 줄어듦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은퇴는 소비의 시대가 아니라 선택의 시대다. 김 씨는 지금도 매달 가계부를 쓴다. 그는 말한다. 통장이 줄어드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줄어들까 봐 두려웠죠. 이제 그는 통장의 숫자보다 일상의 의미를 본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은퇴 후 진짜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쓸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통장이 텅 비어도 마음이 비지 않으면 됩니다. 이 말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훈이다. 은퇴는 돈의 끝이 아니라 삶의 재구성이다. 준비는 충분할 수 있어도 방향이 없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아는 사람이다. 결국 노후를 지키는 건 숫자가 아니라 태도다. 돈은 언젠가 다 쓸 수 있지만 삶의 의미는 계속 채워갈 수 있다. 그래서 은퇴 후의 통장은 비어도 마음의 통장은 더 풍요로워야 한다. 그것이 진짜 은퇴의 완성이다.